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레이더 4월 26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립토코옵스 차세대 비트코인 서명 집합 기술이라고 하는 CISA죠. 크립토 차세대 비트코인 서명 집합 기술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자, 비트코인 그 UTXO 여러분들이 MBCP1, 2 회원님들께서 특히 CP1 회원님들께는 집중적으로 UTXO 이제 딥한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포뮬러 1, 크립토 포뮬러 1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께 한 일종의 교육용 컨텐츠로 1시간짜리 컴퓨터 1 포뮬러 1의 이제 UTXO 관련한 거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데이터 단위인 UTXO 실제 우리가 코인이라고 얘기할 때 실제 그 코인을 담당하는 UTXO 관련해가지고 크립토 포뮬러 1에서 상세히 다뤄드렸으니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내가 투자하는 어떤 에셋이 있는데 그 에셋에 대해서 정확히 깊게 알지 못하면요. 결국엔 나중에 허약한 관점에 이제 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행동이 들어갑니다. 이상한 행동이. 예. 그래서 꼭 그 실체에 대해서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그 맥락에서 크립토 코옵스 또 차세대 비트코인 서명 집합 기술. 그래서 비트코인 탭루트 업그레이드가 비트코인 그 트랜잭션 안에서 비트코인 UTX 인풋, UTX 아웃풋과 인풋으로 구성되는 게 바로 비트코인 트랜잭션인데 그 인풋의 서명 기술에 대해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퍼포먼스 부분을 최적화시킨 것이 바로 탭루트 업그레이드인데 이제는 더 큰 단위인 트랜잭션 단위에서 서명 기술을 최적화시키는 CISA 관련해서 아주 상세히 다뤄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을 꼭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이제 뉴스 트위터라든지 이런 비트코인 언론 트위터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유럽 정치인들이 이제 블록드 유라고 했는데 이게 가짜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 관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파워풀하고 자기 자신이 힘 있고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이유라는 우리 공공의 공동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우스 코리아는 한국에는 공동의 공동체가 부여해준 권력이거든요. 공동체가 부여해주는 힘인데 우리 모든 이 유럽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이 폴리틱 쪽에 있는 사람들이 지가 잘나가지고 지가 그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그게 핵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크립토 이제 인더스트리에서는 그걸 다오로 풀고 있습니다. 다오. 최대한 공정하게 하자. 운영은 너네들이 하더라도 최대한 토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개념하고 동일한 것 같지만 사실 아니기도 해요. 토큰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니까요. 어쨌든 간에 최소한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하자라는 게 크립토판에서 다오고 이 부분도 이제 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컨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토큰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토큰 갖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계산값들을 넣어서 그야말로 권력이 이제 위에서 올라오게 하는 그런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한계점이 아직도 있지만요. 비트코인이 겨우 간당하게 겨우 지켜나가고 있지만 이제 많이 위험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가 잘나서 한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반 크립토 그 비트코인 관련한 그죠? 그런 거를 트위터를 올리는 트위터에서도 그럼 X를 할지 말든가 이놈의 우크라이나 참나 얼척이 없는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비웃음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듣기 싫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 세대 교체가 돼가지고요. 유럽도 제가 사는 유럽도 조금 우리 크립토에 조금 프렌들리한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베를린에 있는 민들은 되게 잘하고요. 우리 서울도 그렇지만 민들은 잘하는데 이 관들이 못 쫓아와요. 오히려 막아버려. 못하게. 근데 민들이 너무 잘하긴 해요. 베를린이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서울보다 훨씬 실력이 좋죠. 여러 저변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모든 면에서.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그 익스체인지 밸런스죠. 밸런스 뭐 요새는 그 한국 유튜버들 온체인 데이터를 많이 보더만 언제부터 봤다고. 아마 제가 봤던 시점부터 많이 요새 한 3달 들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제가
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자뻑은 아닌데 뭔가 모르게 이전에 못 봤는데 내가 분명히 최근에 온천 네트를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 뭐 축하드리고요. 좋은 영향 혹시라도 제가 0.1%도 끼쳤다면 뭐 구독자 300명도 안 되는 유튜브지만 유튜버들끼리는 구독자가 적든 많든 보거든요. 좀 자기가 이제 기울일 만한 컨텐츠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데이터 기반으로 조금 트위터를 보고 아무리 이제 차트가 틀릴 수가 있고 데이터가 틀릴 수가 있으면 차트 보는 거 다 쓸데없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소한 분석을 좀 분석 기반, 증거 기반, 데이터 기반의 이제 트레이딩을 좀 선진 트레이딩 좀 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지어 AI까지 동원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아무튼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 그 크립토 투자 문화에서도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 익스체인지 밸런스가 시가 마른다는 거예요. 뭐 제가 늘상 제가 유튜브를 한 세네 달 했는데 내내 얘기하고 있던 부분이 바로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보유량이 가마인데,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요새는 비트코인 그 익스체인지 장외 거래에서도 상당히 장외 거래 규모도 커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익스체인지에서 비트코인의 그 서플라이가 마른다고 해서 뭐 엄청난 그 가격에 뭐 폭발이 온다 뭐 이런 논리는 조금 비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치를 같이 봐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랜딩 플랫폼 이게 스트라이크라고 해서요. 비트코인 그 사실 이것보다도 이 스트라이크 투 라운치 비트코인 백드 랜딩 뭐 대출 플랫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일단 이걸 보십시다. 하여튼 저 요새 비트코인 관련한 비트코인 네이티브,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주 자산 혹은 비트코인을 주 비즈니스 대상으로 삼는 그 회사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기존 회사의 기존 회사의 겉모습 유지하면서 비트코인 거의 그 전용 회사가 돼버린 게 바로 마이크로 스트레te지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근데 그거를 마이크로 스트레te지 하는 행동을 보면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모델로 삼아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장 빅뉴스, 사실 우리 아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크립토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빅뉴스예요. 최근에 가장 빅뉴스 제가 제가 리트윗까지 했죠. 빅뉴스인데 이게 시진핑 형님하고 관련이 없고 CXXI 머니입니다. 그래서 22 머니라는 그런 것들을 발족을 시켰거든요. 이게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비트코인 중심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융회사인 뭐 블라블라 ABCD 금융회사들이 이제 합작을 해가지고 만든 건데 중요한 것은 이제 21 캐피탈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클릭해 볼까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거 부분은. 왜냐하면 이런 큰 투자 회사의 출범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투자 회사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유명해졌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 비트파이넥스 아시죠? 비트파이넥스 익스체인지죠. 익스체인지 하나고 그 테더 재단에서도 출자를 해가지고요.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이 테더하고 비트맥스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소프트뱅크조차 24%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21입니다. 그래서 뭔가 마이크로 스트레te지가 하는 걸 보면서 사실 마이크로 스트레te지가 비트코인 뭐 투자한 부분은 오늘 내일 일은 아닌데 그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현상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 회사를 설립했는데 오로지 비트코인만 다룹니다. 다른 에셋 안 들어요. 그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te지가 좀 쉽게 말해서 우리 특히나 우리 슈카월드 형님 같이 주식 옛날 고전 주식 하시는 분들은 마이크로 스트레te지가 이제 그냥 일반 소프트웨어 회사 맞습니까? 아무튼 일반 회사인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자기 회사 법인 돈으로 산다는 거잖아. 그 모델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뭐야 이거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조금 변종이었죠,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2025년 오늘 지금 4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21이 출범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것은 이제 투자 인더스트리, 인베스트먼트 인더스트리 산업 자체의 지각 변동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플레이어 백드 회사도 뭐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회사도 아니고 테더 재단이라든지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이런 거대 투자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비트코인은 이미 ETF를 넘어서서 그냥 완전히 그 하나의 그
핀테크 완전히 그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 고전적 투자 자산으로서의 위치까지 올랐다는 굉장히 그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잭 몰러입니까? 잭 몰러스라고 합니까? 아무튼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비트코인 기반 이제 결제 시스템 그 스트라이크 이제 나오는 여기 이제 이 스트라이크라는 회사가 아까 보여드린 게 하여튼 스트라이크 회사에 이분이 이제 스트라이크 회사의 이제 그 결제 플랫폼의 창립자인데 실제 엘살바도르 아시죠 여러분?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 화폐 채택에 상당히 기여했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나이도 어려 보여, 그지? 그러니까 새 시대는 나이와 상관없이 경력이나 상관없이 새 시대는 새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필도 이어우 그렇게 성격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파운더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CEO죠. CEO로 해가지고 얼굴 마담을 해가지고 뒤에는 이제 거대 자본들이 깔려 있는 투자 회사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부분 되게 큰 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뭐 궁금하시면요, 이 파운더부터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동안인가? 나이가 많은데 동안인가? 넓적해서 동안인가 싶은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꽤 큰 뉴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한번 좀 이렇게 비트코인 주변에 정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호드 요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소울이죠. 우리 크립토 코이너들의 약간 소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후드 있고. 자, 그런 소식 알려드리고요. 이제 마이클 형님도 이제 스트레저디 is working이라고 하는데 뭐 지켜봐야지. 나 주식은 이제 꼬라봤고 자기는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계속 비트코인의 가격은 유동적인 거기 때문에 지켜봅시다. 아무튼 이런 상황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좀 차트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더리움 쪽을 한번 지켜보면 진짜 강하게 반등을 했습니다. 가격적으로 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성이 바뀌었어요. 예, 제가 계속 이때도 말씀드렸고 계속 드렸지만은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 이제 익스체인지 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단가예요, 평단가. 그러니까 평단가 그 주황색 선 위에 있으면 수익 구간이란 다 수익 구간. 예. 특히 세력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을 자기 평단가를 뚫고 내렸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손해 구간으로 들어갔다는 거야. 이 정도로 개미를 털고 싶은 욕구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손해 구간으로 가면서까지 개미들을 제대로 털었고요. 여러분들이 이미 보시던 바와 같이 제대로 90K 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힘이 빠질지. 이거 이더리움이니까 95K가 아닙니다. 이더리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욕을 처먹고 그냥 아무튼 진짜 안 좋아하는 소식부터 시작해서 하지만 사실 이 투자자들의 평단가 위에 있었는데 제가 이 노란색이라 비트코인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더리움입니다. 아무튼 누적 어드레스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평단가입니다. 그거를 낮추면서까지도 개미를 털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이슈나 뉴스, 안 좋은 뉴스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 망했다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요. 내린 상황에서 반등이 됐어요. 근데 이더리움 사실은 지금 얼마인가요? 이더리움이 18K인가요? 18K가 아니죠. 1.8K인가요? 1.8K. 1.8K 맞죠? 1.8K인데 1.8K까지 이제 올라와 1뭐 떨어질 때는 제가 보기로는 1.4까지도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까지 했다가 반등하는 모습인데 아직 강한 반등은 아니라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역사상 어쨌든 다른 건 모르겠고 역사상 진짜 이렇게 이걸 정말 돌파한 사례는 진짜 한 번밖에 없고요. 터치한 사례는 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터치 근처로 갔던 사례는 이건 빼고요. 근데 역사상 가장 강하게 이 평단가를 뚫고 내려온 현재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욕도 막 먹으면서 하는데 이제 반등 시그널이 한번 잡혔습니다. 근데 이것이 좀 강하게 이제 평단가 선은 이제 누적 어드레스 평단가 이로 계산한 이 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야 합니다. 반드시. 비트코인.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은 결국은 알트장에 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 비트코인입니다. 이건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누적 어드레스로 이제 추출한 수요 수치입니다.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수요 수치인데
그분은 제가 이 부분에서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며칠 전에. 그분도 이제 전혀 꺾일 생각이 없고 수요 수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잘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꽤 강해 보이죠. 왜냐하면 전고점 시즌하고 비슷한 디맨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만약에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이 부분도 이렇게 눌리지 않고 계속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미 근데 기울기 측면에서 이미 강해요. 이미 강합니다. 이미 강하기 때문에 요 모멘텀이 쉽게 사그러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마지막으로 요 부분 또 더군다나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 근데 이제 그거 다른 계산법으로 이제 좀 본 게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디맨드 모멘텀인데요. 그러니까 디맨드 수치는 현재의 어떻게 보면은 값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디맨드 같은 경우는 디맨드 모멘텀은 어떻게 보면 윌입니다. 윌. 약간 퓨처입니다. 미래에 대한 약간. 그러니까 모멘텀이 붙은 다음에 약간의 시간 차를 두고 옵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이게 그린으로 포지티브 디맨드 모멘텀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세게 딱 받쳐주면 그 다음에 아주 이게 사실은 요게 몇 달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 1분기 됩니까? 이게 한 1Q나 됩니다. 3달이나 되는 이 시간인데, 모멘텀 수치가 피크를 쳤을 때 그 다음에 가격 상승이 이제 서서히 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마이너스 됐을 때는 모멘텀 마이너스 수치가 오고 나서 얼마 시간 후에 이제 하락장으로 가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또 여기서는 그게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RSI 수치 보는 것처럼 무조건 맹신하면 안 되는 차트인데, 한 가지 우리가 패턴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멘텀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왔다 갔다 한 방향을 향하지 못하고 강하게 한 방을 떼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횡보장, 그러니까 진짜 가장 우리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장의 결론은 이게 자잘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이 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번에 이제 모멘텀 수치가 이번에 크게 한번 올라왔었고 크게 줄었었고, 이번에 이제 생각보다 현재 그 다른 디맨드 수치로 봤을 때 현재 디맨드, 그러니까 누적 어드레스 기준의 디맨드로 봤을 때는 되게 강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지금 벌써 약간 마이너스 꺾였다는 건데 뭐 알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말아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봅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약간 부정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보면은 인액티브 서플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섞은 것 같아요. 주로 서플라이 계통 이제 그 값을 많이 섞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롱텀 서플라이 이렇게 섞어서 이 수요의 모멘텀, 수요가 앞으로 나가는 그 차로 치면 이렇게 앞으로 딱 가속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브레이크 밟을 때 시간 많이 걸리잖아.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 은근히 지금 강한 약간 반등 장점은 보이는데, 사실은 모멘텀 수치는 약간 네거티브를 찍었는데, 또 자세히 보면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서 꼭지점 찍고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분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 차트 보는 게 그렇게 완전 정확하지 않다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현재 무조건적으로 막 비트코인 반등한다, 비트 본 시즌 온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GM25 그 부분을 제외하고 좀 제가 중요하게 알려드릴 비트코인 쪽에 BTC 쪽에 중요한 시그널 하나, 꽤 중요한 시그널이 잡힌 것 같아가지고요. 우리 GM25 회원님 전용으로 오늘 시크릿 크립토 레이더로 좀 몇 개 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M25 회원님들 넘어오시길 바랍니다.